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은퇴한 84세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들의 가장 흔한 고민, 어떻게 하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첨단 레이저 치료부터 프리미엄 화장품, 다양한 시술까지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 왔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진료에 항상 숨겨져 있던 노화에 맞서는 비밀이죠. 바로 평범한 바세린 한 통이었죠. 화려한 포장이나 마케팅 문구는 없었지만 평생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신뢰했던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바세린이 마법처럼 여러분을 수십 년 젊어 보이게 만들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한다면 이 소박한 제품 하나만으로도 피부 노화의 속도를 놀랍게 늦출 수 있습니다. 고가의 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나 화려한 시술 없이도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73세의 여성 환자분은 수년간 주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으셨지만 결국 효과를 본 건 바세린과 수분크림을 함께 쓴 뒤부터였어요. 그분의 입가 주름, 손등의 쭈글쭈글한 살결이 정말 눈에 띄게 차오르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보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이 시간 제가 평생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바세린 하나로 손주름, 입가주름, 목주름까지 줄이고 피부를 탱탱하게 되살리는 법, 그리고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영상 후반에는 제 모든 노하우가 담긴 피부관리 루틴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피부는 수분을 잃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바세린은 그 수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세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왜 피부과 의사인 저도 항상 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던 1970년대, 당시에도 값비싼 화장품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은 항상 제게 물었죠. 선생님, 어떤 화장품이 가장 좋을까요? 이 주름 좀 없애주는 크림 없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바세린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그들이 기대한 건 비싸고 특별한 제품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페트롤라툼을 정제한 제품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가장 기본적인 피부 보호제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설명했듯이 바세린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차단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 화장품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죠. 75세 환자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화장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주름은 깊어져만 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바세린으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피부가 달라졌어요. 특히 목에 주름이 많이 옅어졌다고 딸이 놀라더라고요. 박 여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피부 상태가 가장 좋은 분들은 대부분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고가의 화장품도 주요 성분으로 바세린, 즉 페트롤라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20만 원이 넘는 유명 보습 크림을 분석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주요 성분 중 하나가 페트롤라툼 바세린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몇천 원짜리 바세린과 몇십만 원짜리 크림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향과 포장 그리고 마케팅 비용입니다. 이건 제 50년 진료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물론 비싼 제품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핵심 효과는 바세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세린을 구매하실 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순도 높은 화이트 페트롤라툼 젤리를 선택하세요. 향이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바세린이 피부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국이나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순수 바세린이 가장 좋습니다. 바세린은 화려한 약속을 하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피부 보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하듯이 피부 관리는 화려한 광고나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함과 기본에 충실함에서 시작합니다. 바세린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50년간 보아온 가장 흔한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세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만 두껍게 바르고 별 효과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요. 바세린은 그 자체로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이미 피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만 바르면 가두어줄 수분이 부족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아주 조금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불편해지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 베개에 다 묻히고 이런 건 사용하기 불편해요 라고 불평하셨습니다. 바세린은 콩알 크기로 덜어서 손가락으로 체온에 녹인 후 얇게 발라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부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타입과 부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낮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주로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바르면 화장이 잘 밀리고 땀과 섞여 번들거릴 수 있습니다.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바세린을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바세린만으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세린은 보습과 보호에 탁월하지만 미백이나 탄력 개선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세린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실수들만 피하면 바세린은 정말 효과적인 피부 관리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든 피부 관리든 방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도구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그 가치를 발휘하는 법이죠. 이제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분 공급 후 밀봉입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오클루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수분을 가두어 보습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깨끗이 세안한 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완전히 건조한 피부보다는 살짝 물기가 있을 때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히알루론산 세럼, 글리세린 함유 크림 등과 같이 수분 공급 제품을 먼저 발라줍니다. 이 단계에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분 세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키고 그 위에 수분 크림을 얇게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손가락에 콩알 크기의 바세린을 덜어 체온으로 살짝 녹인 후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끈적임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특히 건조하거나 주름이 많은 부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줍니다. 69세 환자 김 여사님은 이 방법을 따라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히알루론산 세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 바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건조했던 팔꿈치가 부드러워졌고 얼굴도 아침까지 촉촉함이 유지됐어요. 비싼 화장품 쓸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섯째, 주로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화장이나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특별한 팁은 바세린 레이어링 기법입니다. 특별히 눈과 입가 등의 건조한 부위에는 바세린을 소량씩 2-3회 레이어링하듯 덧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이 끈적임 없이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바세린 마스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잠들기 전 히알루론산 세럼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발라 수면팩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피부가 훨씬 촉촉하고 생기 있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7세의 제 오랜 환자 한 분은 이 방법으로 극도로 건조했던 피부를 개선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손자 손녀들도 이 방법을 따라한다고 하시네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부 관리에서도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수분을 주지는 않지만 이미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은 얼굴에만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나이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세린이 특히 효과적인 부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은 얼굴 다음으로 나이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관리에만 집중하고 목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의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도 적어 더 빨리 건조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은 제2의 얼굴입니다. 얼굴만 젊어 보여도 목이 늙어 보이면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실제로 82세 환자분 중 한 분은 얼굴 리프팅을 원하셨지만 제가 먼저 6개월간 목의 바세린 관리를 해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 결과 목의 주름과 처짐이 개선되면서 얼굴도 함께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 결국 수술 없이도 만족하셨습니다. 둘째, 손등도 나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비해 손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은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자외선과 외부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손등의 피하지방이 감소하고 혈관이 도드라지면서 쉽게 주름지고 늙어 보이게 됩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골프를 자주 치셔서 손등이 특히 거칠고 주름졌습니다. 그분에게 저녁마다 손등에 수분 크림과 바세린을 발라보라고 권했더니 3개월 후 손등의 건조함과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눈가와 입가는 표정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얇고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정말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이거나 입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쌀알 크기의 바세린을 눈가와 입가에 아주 얇게 바르라고 조언합니다. 넷째, 팔꿈치와 무릎은 매우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피지선이 적고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이 부위들은 바세린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수분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 거칠었던 팔꿈치와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뒤꿈치도 관리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각질이 두꺼워지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을 씻은 후 수분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발라 면양말을 신고 자면 아침에 놀랍도록 부드러워진 발뒤꿈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79세 여성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던 갈라진 발뒤꿈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섯째, 입술도 바세린이 필요한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계절 변화나 난방기, 에어컨 사용으로 입술이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전신으로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목, 손, 발과 같이 나이가 쉽게 드러나는 부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 관리는 얼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지혜입니다. 바세린이 좋은 성분이지만 다른 유효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됩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바세린과 궁합이 좋은 성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히알루론산은 바세린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체 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분으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바세린이 그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히알루론산 세럼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써본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 효과가 좋아요. 피부가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생기가 돌아요. 둘째, 세라마이드도 바세린과 궁합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은 피부가 건조해 가려움증에 시달렸는데 세라마이드 크림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한 후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주름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 주름을 개선하지만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데 바세린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레티놀 제품을 사용한 후 2~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얇게 발라 샌드위치 법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넷째,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바세린과 좋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톤을 개선하고 모공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탄력 있고 균일한 피부로 가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판테놀도 바세린과 잘 어울립니다. 판테놀은 피부 진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자극받거나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나 난방기, 에어컨 사용으로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글리세린도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글리세린은 대표적인 보습 성분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글리세린이 포함된 수분 크림 위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보습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글리세린 함유 토너를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바세린을 얇게 발라 놀라운 보습 효과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비타민 E 오일도 바세린과 좋은 조합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바세린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보습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피부나 흉터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78세 환자분 중 한 분은 작은 화상 흉터에 비타민 E 오일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한 후 흉터가 많이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비밀 조합은 3중 보습법입니다. 히알루론산 세럼 세라마이드 크림 바세린으로 이어지는 2단계적 보습법은 가장 건조한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82세 여성 환자분은 이 방법을 통해 극도로 건조했던 볼과 눈가가 개선되어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들도 조합이 중요한 것처럼 바세린도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말하듯이 피부 관리는 한 가지 만능 성분이 아니라 여러 좋은 성분들의 적절한 조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습니다. 바세린이 훌륭한 성분이지만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바세린 사용 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세요. 지성 피부는 이미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눈 주변에는 매우 소량만 사용하세요. 눈 주변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합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눈 안으로 들어가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밀입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쌀알 크기의 바세린을 눈가에 정말 얇게 발라보라고 조언합니다. 한 72세 환자분은 처음에 눈가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발라 불편함을 호소하셨지만 양을 줄이고 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셋째,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피부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지만 특정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아토피 환자들은 바세린이 도움이 되지만 일부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상처나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는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작은 상처나 긁힌 곳에는 바세린이 보호막 역할을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염증이나 감염된 부위에는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다섯째, 바세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사용 후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려움, 따가움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여섯째,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순서에 주의하세요. 낮에 바세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야 합니다. 그 반대 순서로 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바세린은 주로 밤에 사용하고 낮에는 가벼운 수분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일곱째, 바세린을 과신하지 마세요. 바세린은 훌륭한 보습제이지만 모든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제품은 아닙니다. 심한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 등에는 다른 적절한 제품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든 피부 관리에서든 모든 도구는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는 일상적인 바세린 사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84세, 50년간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제품과 시술을 경험했지만 제 개인적인 피부 관리 루틴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합니다. 저는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는데 이는 밤에 바른 바세린의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안 후 히알루론산 세럼을 한두 방울 바르고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바릅니다. 그 다음 매우 중요한 단계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릅니다. 저는 항상 SPF 5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낮에는 바세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출 시 건조함을 느끼면 수분 미스트를 사용합니다. 저녁 루틴은 조금 더 공들입니다. 먼저 오일 클렌저로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를 제거한 후 약산성 젠틀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합니다. 세안 후에는 화장수 토너로 피부 pH를 조절하고 히알루론산 세럼을 충분히 바릅니다. 그 다음 세라마이드 함유 크림을 얼굴과 목에 바르고 마지막으로 콩알 크기의 바세린을 덜어 얼굴, 목, 손 등에 얇게 발라줍니다. 특히 눈가, 입가, 목 주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줍니다. 추운 겨울이나 피부가 특별히 건조할 때는 바세린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저는 특별한 바세린 마스크를 합니다. 세안 후 히알루론산 세럼을 평소보다 2~3배 더 많이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발라 수면팩처럼 사용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피부가 훨씬 생기 있고 촉촉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위는 목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므로 저는 항상 얼굴에 바르는 모든 제품을 목까지 꼼꼼히 발라줍니다. 바세린도 마찬가지로 얼굴에서 시작해 목까지 연결하여 바릅니다. 또 하나 잊지 않는 부위는 손등입니다. 저는 취침 전 손을 씻은 후 바세린을 손등에 발라 면장갑을 끼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손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제 84세의 피부가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런 단순하지만 일관된 루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도 피부 관리에서도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방법보다는 단순하지만 매일 꾸준히 그리고 정확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5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세린의 7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바세린은 화려한 약속 대신 확실한 보호막 효과를 제공합니다. 값비싼 화장품의 핵심 성분도 종종 바세린입니다. 둘째, 바세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바르는 등의 흔한 실수들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바세린은 수분 공급 후 밀봉이라는 원칙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등, 팔꿈치 등 나이가 쉽게 드러나는 부위에도 바세린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레티놀 등과 함께 사용하면 바세린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섯째,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민감한 부위에는 바세린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단순하지만 일관된 루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세린 사용법도 매우 단순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으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부 관리는 결국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일시적인 고가 시술이나 제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그 꾸준함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73세 환자분이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바세린이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6개월 꾸준히 해보니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딸들도 저에게 피부 비결을 물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몇 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피부는 더 건강하고 촉촉하고 생기 있게 변할 것입니다. 제 진료실 서랍에 항상 있었던 바세린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피부는 매일 조금씩 늙어갑니다. 하지만 바세린으로 그 과정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우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84세 성형외과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